자, 그런데 이제 1편에서는 제가 230, 234 세단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. 근데 제가 Z3도 최근에 탔었습니다. Z3도 최근에 타서 그때는 제가 동영상으로 기록을 계속 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그 차량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내용이 있냐면 흡기 매니폴더 가스켓, 그리고 뭐 환기 호스, 뭐 밸브 스템실, 엔진 쇼워 마우터 교체하고 이렇게 하니까 한 210만원이 나왔어요. 아, 흡기 캠촉이 부서져가지고 한 210만원이 나왔습니다. 만약에 흡기 캠촉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50에서 70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캠촉이 보통 잘 부러지지 않는데 저는 부러져서 210만원이 나왔는데, 만약에 부러지지 않았다면 이것도 누유 작업이에요. 이 바디는 누유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누유 작업을 하는데 한 130만원, 40만원 캠축 제외하고 이렇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여기서 제가 한 5, 60만원의 부품을 가지고 갔어요. 그렇게 되면 제가 첫 정비로 234와 다르게 제외하더라도 한 180만원 정도 수리비가 나왔습니다. 캠축이 들어가니까 한 260만원 정도 나왔는데요. 이렇게 제가 정비를 하고 막 1, 2,000km 타고 제가 팔았습니다. 제 기억에는. 그러면 이 차도 초반에 230처럼 한 300만원 돈이 퍽 들어갔어요. 엔진 오일도 교체하고 이랬는데 아마 엔진 오일도 한번 교체하는데 한 10만원 정도 들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. 비슷했었거든, 234랑. 그렇게 되면 이 차량도 Z3도 어떻게 보면 234, 230이라 비용은 한 1, 10%에서 15% 아니면 10%에서 20% 더 많이 들 것 같은데요. 그래도 생각보다 연간 내한테 쓰는, 내가 올드카 취미를 즐기는데 쓰는 비용이 한 100만원 초중반 아니면 200만원 언더가 아깝지가 않고 쓸 수가 있다면 저는 충분히 차값을 지불을 해서 가지고 오는 게, Z3 같은 경우에도 라이트도 새 거였고 올도색도 했었고, 물론 본넷이 터져 있었지만은, 그리고 실내도 깔끔했고,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정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엔진 뭐 아니면 미션 아니면 하체 아니면 뭐 서스펜션 이쪽에 부족한 면이 있으면 이렇게 정비를 하면서 타고 다녀서 가격이 그 정도가 나왔습니다. 물론 뭐 튜닝, 뭐 힐 쪽으로, 서스펜션 쪽으로, 아니면 하체, 아니면 시트 복원, 뭐 대시보드, 이런 복원들이 점점 들어가면 물론 상태가 안 좋은 차를 가지고 와야겠죠. 그렇게 되면 사실 뭐 500만원, 1000만원도 들고, 아니면 나는 찝찝해 모든 걸 교체하고 탈 거야 이러면 뭐 기본 정비하는데도 수백만원, 500만원, 1000만원이 지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234, 230, 그리고 Z3 이런 걸 어떻게 연간 100몇십만원씩 들였냐 하면 저는 고칠 것만 고치고 타고 다닙니다. 굳이 조금 더 타야 되는 거는 정말 조금 더 그 소모품을 쓰고 나서 교체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런 목돈이 들어가지 않는데요. 아시는 지인분 중에 제기호 XJ인가를 가지고 와서 한 1000만원을 쓴 분이 있어요. 근데 그것도 완벽하게 쓰진 않았대요. 근데 그 1000만원 쓴 걸 보면 제가 수년 동안 나눠서 해야 될 거를 한꺼번에 작업을 했습니다. 물론 그 제기호나 특성에 부품이 비싸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한꺼번에 정비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. 근데 요거는 각자마다 다르죠. 저는 매년 어느 정도 정비를 하고, 어떤 분은 한꺼번에 정비를 하고 하잖아요. 근데 돌이켜보면 제가 한꺼번에 비용을 쓸 여유만 있다면 한꺼번에 써서 그 수년 동안 이 차 정비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그렇게 쓰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데, 한꺼번에 쓰는 거를 매년 나눠 쓸 때 저 같은 스타일, 정비만 하고 복원, 튜닝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100만원 초중반이면, 그리고 스포츠카 Z3 같이 이렇게 마구마구 달려야 돼서, 아마 제가 돈을 더 많이 들었던 거는 G3를 타다 보니까 너무 쏘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어울리지 않게 와인딩도 하고 고속 질주도 많이 하다 보니까 엔진에, 하체에, 뭐 서스펜션에 무리가 갔겠죠. 그래서 정비 비용이 딴 것보다 조금 더 들었던 것 같아요. 뭐 그래봤자 저 같은 스타일의 기준은 200만원 언더거든요. 거기에서 제가 뭐 보너스를 타거나 투자로 수익이 좀 더 얻으면 그걸로 튜닝을 하고 뭐 복원을 하면 되는 경우라서, 올드카 취미를 즐기고 싶은 사람들은 그래서 크게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왜 두서없이 떠든 것 같았는데, 두 편의 이런 영상을 통해서 올드카 취미를 갖고 싶은 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. 내한테 100만원 초중반 아니면 많게는 후반 정도의 1년에 쓸 수 있는 비용이 있다면 저는 과감하게, 물론 차 비용 따로 보험 비용 따로 이렇게 따로지만은 자동차는 다 천차만별이에요.
뭐 1000만원짜리, 500만원짜리, 뭐 2000만원, 3000만원짜리가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올드카 그런 예산이 있으면 구매하시고 매년 요 정도 들어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타시면 될 겁니다. 보험이랑 세금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. 자, 이상으로 올드카 취미를 내가 누릴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거를 제가 230, 234 그리고 Z3를 예시를 들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